특성 요소라든가 이제 답이 예, 저는 이거 그냥 따로 했어요. 조금 전에 유튜브 했으니까 먼저 이야기해보면 지금 창업가게 유튜브 채널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 방법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을 선택해서 VOD 형태라 그러죠. 비디오 온디맨드. 그래서 선택을 해서 유튜브를 볼 수 있게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비디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방송국처럼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채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채널을 TV처럼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필리버스터 보신 분 계세요? 필리버스터 보신 분 안 계세요?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보셨어요? TV? 누가 알려줬어요. 우리 애가 알려줬어요. 네. 어디서 보신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죠. 그 국회에서 국회 방송? 예, 방송하는 네. 거를 애들이 실시간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 할 때 오마이뉴스라든지 우리 그럼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오마이뉴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유튜브 채널 하는 데서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전에는 VOD 형태로밖에 서비스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방송국처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또 시간을 처음에 24시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벤트 하듯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2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팅되어 있는 시간에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아닌 시간에는 지지직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에 최근에 이제 올해 화두가 MCN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채널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컨텐츠 개발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그 다음에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박일 대표님이 하시는 출연자 섭외 다시 기획 섭외 제작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런 거 플러스 이제 마지막에 홍보까지 해주는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계속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업자를 MCN 사업자라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창업가게 TV를 2, 4분기에 지금 박일 감독님 파괴 진행하면서 이 창업가게 이 채널을 MCN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MCN하고 계약을 맺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신조어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서 완전 이제 보통 명사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 4분기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래서 여러분 사업 아이템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서 이제 1인 이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창업가게 TV에 올리는 것을 연습을 해보신다는 말입니다. 창업가게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죠. 창업가게 이름으로 그죠? 여기 창업가게 TV. 지난번 우리가 가입한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목적은 창업가게 TV에 여러분이 강의를 하시는 분은 강의하는
콘텐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떤 아이템이 됐든 브랜드 홍보가 됐든 그런 콘텐츠를 지금 교육을 할 때 배우셔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서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연습 많이 하시고 끝나고 났을 때는 여러분이 자체로 여러분 채널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나는 혼자 따로 운영하는 건 혼자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4050이 됐던 어떤 테마를 가지고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진행하는 중간이나 전이나 이후에 요통상을 주시면 같이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창업가게에서는 지금 창업가게 이름으로 하는 거는 연습하는 거고 이제 좀 테마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는 거는 일흥삼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공동 블로그를 일흥삼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1, 4분기 했었고 그 다음에 2, 4분기에는 페이지도 일흥삼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까? 그거는 이제 참여하는 사람 의견을 물어봐서 일흥삼을 할지 다른 걸 할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 8회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연습하는 걸 여기다 올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채널을 한번 같이 운영해보자. 그러면은 채널을 일흥삼을 그냥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050 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참여자 의견을 받아서 이걸 해볼 수 있고 답이 됐나요? 아니요, 그거 채널 만드는 건 안 했잖아요. 그때 그 수업한 거가 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채널을 내 지난주에 안 계정으로 오셨죠? 9시에 했어요. 응?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 9시에 안 오셨죠? 했나? 지난주에 그 블로그 포스팅이 돼 있으니까 아, 그거? 네. 그거는 내 채널로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채널 만드는 거요? 채널 만드는 거는 이전에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질문이 정확하게 내가 채널을 만들어서 그 사업자 채널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이 사람들도 올릴 수 있게끔. 그게 지난주 아, 그게요? 그게 페이지 그건 페이지였잖아요. 그거는 유튜브 페이지. 그게 페이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난 시간에 설명 다 민경쌤님도 안 하셨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개념만 이해하시고 방법은 이제 블로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채널을 연결하는 게 지금 유튜브 계정, 그 페이스북으로 따지면 프로필 계정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글 플러스에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의 페이지하고 똑같은 것처럼 구글의 SNS 서비스가 구글 플러스예요. 그죠? 그래서 구글 플러스에 페이지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처럼. 그럼 이 채널, 채널을 지금 유튜브 계정에 연결해서 개인 채널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 페이지에 연결해서 지금 뭔가 이 단체 채널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페이지에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관리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초대해서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의 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창업가게 TV라고 하는 채널에 이 관리자로 다 등록이 돼 있으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채널이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채널을 이 채널을 이걸 끊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지난 시간에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 한 거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다시 끊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같이 포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 수가 있으세요. 민경님도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개인이 채널은 2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채널과 유튜브 아니, 플러스? 채널은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해요? 내 계정으로? 아니, 계정, 질문 잘 하셨는데, 계정으로는 채널을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정에 연결되는 채널은 하나, 오로지 하나. 하나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페이지는 복수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질문 잘 주셨는데. 이거는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구글 플러스에 페이지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이지당 채널을 하나씩 만들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채널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싶다. 그럼 페이지 만들어서 채널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유튜브 계정이 있으면 거기에 제가 개인 채널도 몇 개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의 계정을 제가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그 안에 제 개인 채널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저도 지금 2개를 하나 테스트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구글 페이지도 연결하는 건 아직 저는 이제 스타일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의 그 유튜브 계정에 채널을 채널은 5개까지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맞죠? 유스트림하고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자, 유스트림하고 잠깐 짚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유스트림은 하나의 계정에 채널 5개 만들 수 있는데 유튜브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창업 가게에다가 하나 공부하고 올리려고 그러면 무슨 보통 이 핸드폰에 있는 아니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걸 찍으면 보통 올릴 때 보면 막 용량이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얼마 정도의 시간으로 해서 화성도는 얼마 정도로 동영상을 잡아서 올리면 괜찮은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스트림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스트림은 이 생방송 되는 게 휴대폰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스트림을 쓰면 네트워크 이게 유스트림으로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용량은 상관없어요. 2시간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저장을 하면 이게 인터넷을 타고 뉴스트림에 있는 이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생방송으로 하는 중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방송한 거를 A가 방송을 하면 B라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넷 상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장하기 옵션이 나와요. 근데 저장하기를 반드시 눌러야 이제 누르면 여기 이제 저장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뉴스트림에 이제 이런 게 좀 저장하기 안 눌러도 좀 자동으로 했다가 나중에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날아가 버려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뉴스트림 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생방송으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방송으로 저장이 되게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인터넷상에 이제 공유하는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공유를 생방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렇게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볼 수가 있고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공유하는 게 있어요. SNS 공유가.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공유를 하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VOD 파일을 볼 수 있는 주소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끝나고 났을 때 이 주소를 누르면 GGG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걸 눌러야 이제 동영상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이게 시간이 1시간, 2시간짜리 같으면 둘 다 해도 되는데 근데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이거 하는 게 낫죠. 시작할 때 뭐 잠깐 3분, 5분 하는데 지금 3분, 5분 사이에 그거 보고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방송 안 했다가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유하시는 게. 근데 이제 시간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어디 세미나 가서 이제 방송하시면 이게 이제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핸드폰 용량하고 상관없어요. 그 파일에 지금 요거는 핸드폰하고 상관이 핸드폰에는 전혀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방송되는 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이 되는데 그런 거를 스트리밍이라고 해요. 용어를 좀 스트리밍이라고 해요. 스트리밍. 개울가 이거잖아요. 네. 그 스트리밍이라는 게 지금 300 fps 이런 거 들어보세요? 네. 이게 프레임 퍼 세컨드. 그래서 보통 24 TV죠, TV. TV가 보통 초당 24프레임입니다. 초당 24프레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TV 화면이 있으면 1초에 정지 화면이 24번 샤샤샤샤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연속된 화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실 때. 이게 연속된 동영상이 항상 연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지 화면에 연속된 거죠. 그래서 초당 보통 TV 같은 경우는 24프레임이에요. 뿌려지는 게. 근데 이제 그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300 fps, 그다음에 뭐 720, 1028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고화질 H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초당 24개 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뉴스트림을 하고 막 이렇게 스틸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올려 보낼 때는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조각조각 내서 틀려요, 이 개념이. 아까는 화면 숫자로 따진 거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이렇게 시퀀스 하게 올라갑니까? 일렬로. 그래서 지금 24프레임에 해당하는 이 화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대톡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요 하나의 단위를 스트리밍이라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기술 용어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는 방법을 스트리밍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스트리밍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생방송을 한다. 그다음에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다. 그런 거를 스트리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은 실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다 해서. 그러면 구글 TV에다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러면 뭘로 찍어서 어떻게 올려야 돼요? 만약에 창업하게 TV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거 하나씩 올리려고 그러면 연습삼아 뭘로 촬영해서 어떻게 올려야 돼요? 동영상 이제 제작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이시잖아요. 아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니 장비를 네. 그런 전문 장비를 써야 되는 유튜브에 올리는 전문 장비를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을 어떻게 하냐. 예, 어떤 기계가 이거 갖고 해도 괜찮은지. 무선 기계로 어떻게 하냐. 네. 네.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모델이 뭐라고 됐죠? 컴퓨터에 제가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ENG 카메라 들고 1억짜리 들고 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노트북에 충분해. 노트북에 카메라를 하셔야 옛날에 되고, 해봤는데 이 용량이 엄청 크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용량이 크고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하시면 1기가 나온다. 1시간 정도 하시면. 용량 사이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예, 예. 시간이.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줄인다고 용량이 많이 줄지 않아요. 물론 뭐 반씩 줄죠. 예를 들어서 1기가 하는 게 720이 1기가다. 그럼 300이면은 500메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사이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시간짜리가
500메가 1시간짜리가 한 300fps 1시간짜리가 한 500 정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감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제 폰 같은 경우가 노트 5예요. 그래서 이게 64기가짜리예요, 메모리가.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앱을 다 깔면 한 30기가가 남아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1시간짜리 한 30편 정도는 내가 녹화를 할 수 있구나, 스마트폰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1년에 한 번 이거를 업데이트 할까 말까 그래요. 그러면은 1년 동안 1시간짜리 30개를 이상을 하잖아요, 녹화를.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써요, 아예. 동영상 녹화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하고 1시간이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하고 유스트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스트림을 생방송용으로 쓴다라기보다 1시간 한 내용을 마지막에 저장만 잘하면 유스트림을 내 하드디스크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저장 참고로. 그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30일 이내에 다운을 안 받으면 없어지니까 올려놨다가 다운을 받아서 뭐 유튜브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무료 다운로드가 되냐? 예. 지난번에 보면 무료 다운이 되는데 채널 만드는 거가 뭐 30일 트라이얼이 되던가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유스트림 계정을 만드시면. 기존 거는 괜찮아. 예.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해보니까 처음 만드시는 분은 30일 트라이얼을 하라고. 네. 저기 유튜브 관련해서 확인 질문을 드리는데, 네. 그럼 유튜브 채널 하나에, 계정 하나에 개인 채널 하나를 설정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채널을 개설한 걸 가지고 유스트림 끝이 바로 이렇게 라이브로다가 스트리밍으로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채널이. 아, 그게 최근에 서비스가 된 지금 거예요? 현재 베타 서비스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궁금한 게요. 블로그에 채널을 이렇게 생방송하는 채널을 심어서 내가 생방송을 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블로그를 열어보면 내가 이거 유스트림으로 생방하는 게 보여요. 그거는 위젯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블로그에 이제 뭐 이름을 물론 부를 게 딸려 있는데 지금 질문이 유스트림 네, 생방송 하는 거를 심어놨어요. 그 코드를 가져와서 블로그에 심어 놓으면 이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방송을 할 때는 볼 수가 있고 안 할 때는 즉시 볼 수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넣은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넣는 건지 몰라서. 어떻게 넣느냐? 유스트림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스트림으로 강의하는 거를 생방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있을 텐데 지금 유튜브는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유튜브를 네이버 블로그에 넣는 거를 네이버가 안 되게 했었어요. 그 표준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원래 표준만 맞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조금 정책을 하도 욕을 많이 얻어서 바꿨어요. 그래서 꺼졌는데 하여튼 유튜브에 아까 전에 공유하기 버튼에 보시면 주소가 공유 주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공유 주소 밑에 보시면 그 인베디드 코드라고 있어요. 그 코드를 네이버에 가시면 HTML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걸 눌러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카피. 그러면 비디오 하나하나마다 예. 하나만. 아예 이렇게 그다음에 열려 있던데 아예 그 창이 박아져 그러니까 있어요. 유스트림은 저도 뭐 거의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아마 채널을 인베디드 코드를 해서 집어넣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그럼 미안해요. 파워가 지금 그럼 유튜브 채널을 심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이버 블로그에? 그럼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유튜브 유스트림 관련돼서 추가 질문 있으세요? 30일만 트라이얼 쓰면 그 다음에 못 쓰는 거예요. 유스트림 예. 돈 내요. 모르겠어요. 돈 내면 돼. 돈 내요. 해보세요. 빨리. 요구하는 게 이게 틀려요. 저기 여기서 제공하는 거.
그 스마트폰 얘기가 있냐면 제가 블로그에다가 유튜브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니까 하세월이더라고. 유튜브로 올라가는데도 업로드하는데도 하세월이고요. 파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걸 갖다가 블로그에 올리는데도 또 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용량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유스트림으로 1시간, 2시간짜리 해서 바로 유튜브에 금방 올라요. 1초면 올라가요. 네. 2시간짜리가. 네. 그러면은 그 유튜브 채널을 내 블로그에 그냥 심어져만 있으면 내 블로그 들어온 사람은 그걸 클릭하면 내가 올린 모든 동영상을 볼 수만 있게끔 하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유스트림도 내 블로그에 그렇게 아예 박아놓고 내 블로그 들어오는 사람은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생방송하는 것도 볼 수 있게끔. 채널을 안 그러면 동영상을. 아니 채널을 했죠. 채널을 심어놔야 생방송 언제 하는지 모르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은. 유튜브 안 그러면 유스트림.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동영상별로 이제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동영상이잖아요. 여기 공유 버튼 누르시면 지금 여기 공유하는 주소가 나오잖아요. 유튜브 주소. 이거를 이제 여기 SNS에 뿌리면 클릭해서 들어오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소스 코드라고 있어요. 그죠? 네. 거기 옆에. 그 소스 코드를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 코드, 이베리드 코드라는 게 나와요. 아이프레임. 요거를 블로그에 가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요거는 해보셨어요? 뭐요? 유튜브를 넣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지금 HTML 탭이 보여요. 이렇게. 요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코드를 넣으시면 그거 말한 거 아닌데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유스트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팅 얘기한 게 아니라 위젯처럼 항시 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블로그에. 블로그에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예. 부분은 뭐 여기 뭐 날씨도 있고 뭐 이렇게 때문에 그거는 네, 위젯 우리가 위젯 많이 넣지, 날씨 위젯도 넣고 많이 넣잖아요. 여기 이런 거요? 이렇게? 그것이 위젯이죠.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위젯으로 유튜브를 집어넣고 네. 위젯으로 유스트림을 집어넣고 네. 사람들이 포스팅한 거는 막 밑으로 내려가든가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위젯은 항상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채널을 심어놓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는 거야? 네, 위젯으로 넣으면 되죠. 그게 가능해요?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넣지는 않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프로그램은. 안 똑같이 지금 인베이드 보안성이 없으면 안 될 수도 있고 네 이거. 보안성은 지금 여기 블로그 포스팅에 되는 거 보면 뭐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넣는 방법은 아세요? 예. 해보시면 바로 알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지금. 지금 쉬는 시간에 같이 쉬는 시간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유튜브하고 뉴스트림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아웃도 이제 비슷한 건데 그거 한번 블로그 보시고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박승래님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네.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냐? 예, 지금 최근에 베타 서비스에서 가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 유스트림에 했고, 그다음에 행아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전에도 했는데 행아웃을 통해서 가능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행아웃하고 스트리밍하고 차이점이 뭔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차이가 뭐죠? 지난 시간에 설명하긴 했는데. 행아웃은 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동시에 들어가서 채팅하면서 서로 고치면서 회의. 네. 박수 부탁합니다. 지난 시간에 안 오셨는데도 잘하시네. 네. 행아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중 회의 서비스예요, 그죠? 컨퍼런스 영어로. 그래서 양방향 서비스인 거죠. 그죠? 두 사람이 이 화상 회의를 하는 거죠. 화상 회의. 세 명이서 화상 회의. 그래서 그룹 화상 회의를 하는 영어로 컨퍼런스 서비스인 거죠. 근데 이제 스트리밍은 둘 다 생방송이죠, 그죠? 둘 다 생방송인데 이는 회의, 양방향 회의 서비스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육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지금 피드백을 받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의 방에 여러 명이 들어와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화면도 서로 보여주면서 하는 게 화상회의 서비스인 거고, 그 화상회의 서비스가 되다 보면 이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여러 명한테 이렇게 이 수강생들을 모아놓고 강의 형태로 하는데, 강의 형태로 하지만 이제 누가 1번부터 10명이 들어와 있으면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나머지 사람한테 첫 번째 사람들의 화면이 보여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능한 서비스죠. 이게 이제 화상회의 서비스고, 그래서 지금 민경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격 교육을 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건강 관련돼서 원격 교육을 사람들을 모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행아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TV 방송하듯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교육을 1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는 이제 양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한 거를 퍼뜨리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스트리밍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스트리밍을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유스트림에서만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니 이 필리버스터 오마이뉴스 지금 유튜브의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죠. 사람들한테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건강 TV 방송을 합니다. 라고 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제목을 계속 알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마치 방송국 채널처럼 지금 시간하고 그 내용을 기억했다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괜찮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매주 화요일 날 7시만 되면 시간만 남으면 들어와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제 TV 방송국처럼 운영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화상회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것도 물론 이제 이벤트 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강의처럼.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간이 자꾸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걸 활용하시고, 근데 이제 고정을 하더라도 이제 회의하듯이 하면은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두 개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행아웃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TV 하는 거는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베타 서비스라서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게 그 코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걸리고 뭐 컴퓨터마다 됐다 안 됐다 막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옐로 아이디가 맨날 뒤로 가네요. 그래서 지금
타겟 고객 아이템 채널별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박희 선생님 오늘 1시 몇 분이에요? 2시 20분으로 공개했죠. 2시 20분? 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아이템, 지금 판매하는 아이템별로, 안 그러면은 타겟 고객별로 어떤 마케팅 채널을 활용을 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뭐,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견이 있으세요? 어떤 아이템일 때, 지금, 아까 5가지 채널, 지금 블로그, 지금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카페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나는 어떤 아이템일 때는 어떤 채널을 쓰면 좋겠다. 의견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1인 기업이다 보니까 뭐 페이지니 그룹보다도 프로필, 페이스북 프로필 거기에 전력하고 혹시라도 연락이 있다 그러면 카카오 그냥 스토리 쪽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확산시키는. 지금 아이템이 뭐죠? 네, 맞춘 거. 맞춤 건강을 하시는 분이 지금 보면 블로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네, 컨텐츠를 블로그로 만들어서 채널을 통해서 확산을 하고 있다. 네. 또뭐 이야기해 보시죠. 나는 어떻게 하고 연령대에 이렇게 하는 게 따라서 좋겠다. 지금 아직 안 했는데 저 채널에 아직 확산을 안 했어요. 프로필을 안 했어요.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노는 사람이 많은 품목이 있을 것이고 카스에서 노는 품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 40, 50대는 카스에서 많이 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0대에서 30대까지는 주로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그걸 좀 체킹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사용하고 있거나 내 생각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블로그에 모든 콘텐츠를 저장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걸 어느 채널에다가 확산시키는 거는 제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템은 이제 블로그에는 잡다한 나의 모든 콘텐츠가 다 들어있겠고 내가 이 내용은 아줌마들 용이야 카스에다 뿌리고 또 이 내용은 또 뭐 20, 30대가 필요해 뭐 페북에 뿌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블로그를 기본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추세가 그 페이스북이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잡아먹으려 문어발식인 서비스를 다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는 계속 폐쇄 정책을 쓰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블로그를 떠나고 티스토리나 뭐 다른 데로 가면서 그 저기 페이스북으로 많이 옮겨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블로그 기반으로 내가 모든 사업을 다 했던 사람은 그 블로그가 계속 이제 하향세고 하면 페이스북에 집중을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블로그 같은 서비스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블로그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컨텐츠 저장소로서 그럼 페이스북에 그런 기능을 심어 놓는다면 다 갈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블로그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 추세로 페이스북도 하고 이제 블로그는 기본으로 하고 있대. 카스도 하고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미래를 위해서는. 딴 건 아니고 핵심 사항이 물론 이것만 계속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시간적인 효율에 의해서 페이지 그룹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옐로 아이디 카카오 스토리 겹치는 게 많잖아요. 또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핵심은 뭐 시간이 많은 분들은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시간도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채널마다 속성을 알고 있으면 내 콘텐츠에서 뽑아서 그 채널에 맞게 뿌려라는 얘기지 이 채널을 다 하면 못해요. 지금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블로그 하면서 이제 카스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 있고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블로그 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분은 자기가 타겟을 페이스북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채널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본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그 블로그의 동영상을 어떻게 채널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동영상. 네. 여기 동영상을 어떻게 보시냐? 또 뭐 궁금하거나 채널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그냥 정리를 이제 들으면서 잠깐 해보면은 이게 5개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중에서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는 콘텐츠 저장소고 뭐 내가 만들었던 뭐 포왔던 그래서 이쪽은 블로그는 다 잡다한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동영상 저장소고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우리가 그 타겟팅을 할 때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될 거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가 콘텐츠 저장하면서 관계를 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페이스북이나 지금 카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채널 특성. 정리를 질문하고 이제 나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컨텐츠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창업가게에서도 이제 자산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러면 여러 명이 합쳐서 함께 하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생활하는 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든 디지털 상에 컨텐츠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셔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컨텐츠를 디지털로 업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채널이 어떤 게 적당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블로그다. 그 다음에 컨텐츠를 담기에 적합한 또 채널이 뭐가 있을까요? 뭐 동영상 형태로 유튜브를 담을 수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유스트리밍도 뭐 비슷하죠. 네. 유튜브 유스트리밍 두개 같이 보통 이야기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북이요. 지금 5개 내에서 뭐 외국 좋아요. 이북. 뭐 하여튼 제한 없이 이야기해보세요. 콘텐츠를 담는다 하면 관계는 제외하고 관계는 그건 하여튼 제외하고 뭐 제외하든 안 했든 컨텐츠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5개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5개라도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페이스북은 지금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넣는다고 그러죠. 그럼 이게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고 플랫폼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 안에도 그룹이 있고 페이지가 있고 뭐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드디어 동영상 서비스를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은 안 하는데 아마 곧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컨텐츠를 담기에 또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5개 중에서 있죠. 블로그, 유튜브 맞고 카페인, 카카오 스토리? 스토리도 담는 성격이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도 계속 거기만 올리는 사람은 블로그처럼 생각을 카카오에서 채널, 예.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페이지. 이
정도의 이제 컨텐츠가 하면 되는 거죠. 저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라고요? 네? 페이지. 네. 페이지. 페이지. 그다음에 구글 플러스의 페이지도 있는데 이거는 뭐 많이 사용 안 하니까 빼고. 그다음에 지금 컨텐츠 말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죠. 그러면 사람을 담는 그릇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페북에 그룹이 있겠죠. 또 카페. 예, 네이버에 카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옐로우 아이디도 사람 담잖아. 뭐 옐로우 아이디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구글 플러스에는 이제 또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구글 플러스의 그룹 같은 서비스를 커뮤니티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통상 그룹에 있는 멤버들은 이렇게 공유를 안 되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거를 가입은 할 수 있고 그룹 주소를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창업가게 멤버를 내가 그룹 만들어 가지고 내 그룹 만들어서 창업가게 멤버를 몽땅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룹을 통째로 막 이렇게 줬다 받았다 할 수 있는 거를 구글에서는 가능해요. 그 서비스가 서클이라고 해요. 서클.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는 보면 그룹에 해당하는 거는 커뮤니티고, 서클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 같은 건데 사람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아웃 같을 때 초대할 때 그룹에 있는 사람을, 아까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지만 행아웃에 서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클에 있는 사람들을 행아웃 할 때 부르면 쉽게 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초대된 사람들을 너도 초대해봐라 이런 사람들, 서클을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이 하나의 큰 서클을 만들어서 이 사람 서클이 있는 사람, 페이스북으로 따지면 내가 그룹 하나 만들어서 그룹 한 100개 있는 걸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맥시멈은 정해져 있어요. 서클의 최대 수는 한 200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커뮤니티 말고 컨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테스트라고 하면 뭐 이벤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재미있게 배틀, 뭐 경품 잔치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지금 아까 이 SNS 서비스에서 하는 용도가 주로 이벤트라는 걸 가지고 하고 있죠. 그죠? 네. 그 이벤트도 페이스북 같으면은 그냥 개인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페이지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다양한 형태로 이벤트를 뭐 강의가 됐든 강연이 됐든 뭐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컨테스트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시간하고 날짜하고 이렇게 이벤트 공지하는 것 외에 뭔가 재미나 이 뭔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이 재미를 넣을 수 있는 이벤트를 그래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가 경품 이벤트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 같은 데는 공구 이벤트를 많이 하죠. 공동 구매 이벤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벤트를, 경품 이벤트를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보면, 이제 타겟별로, 아이템별로 어떤 채널을 쓰는 게 좋냐 이게 질문인데, 지금 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게 지금 컨텐츠의 강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강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벤트를 해야 내가 사업이 잘 되는지에 따라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아달 맞춤 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관련돼서 컨텐츠가 많단 말이에요. 컨텐츠 그러면 무조건 하고 컨텐츠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컨텐츠로 가는 게 좋아요. 모든 분이. 근데 아까 이제 효율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이제 VMC라고 해요. 옛날에는 IMC라고 했어요. 한 1년, 2년 전에는 SNS 소셜 마케팅 전략 그러면 전부 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나 이런 데서 요새 SNS 마케팅 다 강의하니까 대학교 강의 그 주제가 IMC가 대부분이었어요. 2년, 3년 전에. 이게 뭐냐? 인티그레이티드 멀티 채널 마케팅 전략 이렇게 해요. 그래서 통합 마케팅 전략인 거죠. 하도 채널이 많아지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뭐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해서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의 숙제였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렇게 많은 걸 다 왜 사용하냐.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밸리드 해서 유효 멀티 채널 마케팅. 그래서 내가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들을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요새의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 트렌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업 가게는 5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그지.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해라. 이제 첫 번째 전략은 내가 컨텐츠가 우선인지 커뮤니티적인 컨텐츠 책 중에 하나를 먼저 선정을 하라. 그리고 그 선정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컨텐츠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커뮤니티하고 세 번째 컨테스트 하는 게 정답이다. 근데 이 VMC를 생각을 해보니 다른 컨텐츠가 있으니까 뭐 매일 포스팅 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컨텐츠가 지금 없어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서 매일매일 하나씩 블로그 포스트 하는 게 어렵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순위로 이것도 활용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페이지는 그 한 5줄 이내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과 텍스트 한 5줄 정도를 활용하면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 할 수가 있잖아요. 정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나는 멋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가 있으신 분은 블로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 한 내용을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페이지로 다시 그냥 공유하지 말고 페이지에 맞춰서 내용은 똑같더라도 전달하는 방법을 좀 바꿔서 페이지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이 컨텐츠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계속 그룹으로 남겨야 이게 효과가 쌓여요, 그죠? 단골이 쌓이는 거죠. 잠재 고객이 쌓이는 거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한번 보러 와서 좋아요로 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친구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 신청이 되면은 그룹에 강제로 초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따로 하면 효과가 줄어요.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영을 잘하는 방법은 페이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게시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좋아요, 페이지 좋아요를 하거나 내 게시글에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한 사람들을 빨리 친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 신청한 사람들을 그룹에 동시에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체크리스트에 이제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페이지 주소, 북마크 있잖아요. 북마크. 크롬에 북마크 아시죠? 거기에 자기 페이지 일주일에 한 번 딱 했으면 게시물 주소 딱 북마크에 넣어놓고 그럼 일주일에 매일 들어가는 게시물은 일주일에 한 번 넣지만 아침에 딱 출근하면 그 게시물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주소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럼 들어가면 좋아요, 댓글 공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그럼 공유하기 한번 하는 거죠. 그룹에. 내가 올린 게시물이 관심이 살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룹에 공유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소를 또 넣는 거죠. 자기가 공유한 게시글의 주소를. 그러면서 매일매일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한 번 작성하지만 그 공유하거나 이 반응 보이는 거는 매일 들어가서 보고 이제 친구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룹 주소를 이제 적어놓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면 생각 안 해도 수동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한 30분 정도면 하루 할 일 다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컨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페이지나 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 그리고 그게 안 될 사람은 프로필에다 다 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페이지 말고 페이스북 프로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걸로는 안 아니 뭐 되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프로필 지금 또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규모가 이제 크지 않아서 페이지 운영하는 것보다 내 개인 계정에서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조건이 만약에 자기 개인 브랜드를 알리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게 더 나아요. 더 나아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개인 프로필을 활용해서 할 거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통 페이스북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인 경우에 더 친근하게 접근하지 페이지인 경우에보다는 프로필인 경우에 더 친근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1인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면 프로필 계정을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전체 들이고 그걸 떠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유효하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1인 같은 경우에 페이지보다 프로필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컨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지금 이벤트를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아까 경품이나 지금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하잖아요. 그런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수시로 필요할 때 만드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템이 지금 민경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 건강이니까 컨텐츠 하시고 잘하시고 그런 페이지 프로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벤트 하시고 이 중에 하나씩 주기적으로 골라서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하나 이상 정도씩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상. 그래서 블로그도 하고 페이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북도 하고 하는 것보다 블로그하고 그룹하고 이벤트하고 하는 게 낫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VMC. 그래서 이 세 개를 균형 있게 골고루 해서 시간 여유가 난다 그러면 블로그도 하고 프로필도 하고 뭐 카페도 하고 이거 하나씩 늘려나가면 되는데 나는 컨텐츠가 너무 블로그, 유튜브, 이북 컨텐츠만 맨날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얘만 열심히 썼는데 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컨텐츠 만드는데 잘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컨테스트 중에 이걸 확산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확산을 뭘로 하냐면 이게 SNS로 하는 거예요. 컨테스트를 해서 확산을 SNS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확산은 뭐냐? 이게 이제 지금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확산을 하시는 겁니다. 컨텐츠 만들기를 여기서도 뭐 페이스북이 있고 여기서도 페이스북이 있고 차이가 뭐냐? 이건 그냥 기본 서비스인 거죠, 그죠? 여기 아까 퍼뜨리는 정도. 잘 들어. 컨텐츠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약간 교정해가지고 페이지나 프로필에 올리고요. 그룹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룹이라는 게 내 그룹도 있고 남의 자기 그룹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변형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필이나 페이지에 올리는 걸 다시 그대로 올리는 겁니까? 자, 그룹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게시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50군데 그룹 가입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기억나세요? 네. 네, 이종, 동종, 파트너, 타겟.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룹에 동종업계 사람 초대하고, 그 다음에 타겟이 같은 이종 파트너 초대하고, 그 다음에 타겟 고객 중에 이제 팬이 될 만한 사람 초대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그룹에서 뭘 하냐? 예. 지금 이 사이클을 보면, 매출이 일어나는 사이클을 보면, 사전에 판매가 일어나기 전에 보통 하는 액션을 마케팅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매출 단계에 가까워지면 영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요 시점에. 판매가 끝나고 나면 뭘 하죠? AS 지원을 하잖아요. 관리. 이 세 가지가 이제 매출 프로세스인데, 지금 여기 있는 분하고 주로 여기 행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그룹에다가 조금 또 변형, 페이지에 아니 프로필에 올린 걸 또 변형해서 그룹에 또 올리는 얘기죠. 자꾸 컨텐츠를 자꾸 이야기하죠. 또 뭘 올려? 아니 그룹에다 뭘 올려?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까 동종업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무엇을 같이 하면 내가 이 영업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겠는지. 그 다음에 이 그룹에 고객이 있다고 쳐요. 한 번 이상 구매한 고객이. 그럼 그 고객한테 내가 이 영업 프로세스 상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신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지, 홍보를 할 건지, 다시 재구매를 하라고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아까 동종업계 사람일 수도 있고, 이종업계 사람일 수도 있고, 타겟 고객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 영업 프로세스 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SNS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는 오프라인 상에서 매일 생각하시잖아요. 생각 안 하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거 생각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 생각하는 거를 여기 그룹 안에서 이 디지털로 글로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추가 질문 있으세요? 지금 이정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옐로 아이디를 활용해서 고객 관리를 단골 관리를 하고 싶다. 이제 단골 관리 여기에 계속 추가해서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규로 옐로 아이디에 가입자 늘려가지고 단골 관리하는 경우에 이제 효과가 잘 없다라는 피드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정구 대표님은 목적이 어차피 메시지로 주기적으로 이벤트 정보를 뉴스 형태로 보내니까 좀 주소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이런 목적으로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템별로 자기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컨텐츠에 담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타겟 고객별로 봤을 때는 이 연령대나 관심사별로 이제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령대나 관심사. 연령대는 크게 보면 이제 젊은 층,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층 나눠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젊은 층, 이제 카카오 쪽이 좀 나이가 있는 층, 뭐 이렇게 나누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템별로 차라리 연령대를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아이템도
지금 관점에 따라서 지금 내 주 타겟이 20대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이템을 관점을 싹 바꿔서 생각하면 40대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더잠이라고 하는 여성 속옷 대상 고객이 20대 여성이에요. 더잠 아시죠? 조금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봐야.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SNS에는 항상 정해진 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내가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 뭐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면 타겟이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20대 여성. 근데 가장 많이 광고비를 사용하는 날이 언제냐면 어버이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타겟이 20대 여성이기는 한데 지금 이벤트를 지금 엔드 유저 같으면은 부모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입는 이렇게 야한 속옷을 입는 사람이 20대가 아니고 나이가 드신 할머니. 근데 구매하는 타겟은 20대죠. 20대, 30대. 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 구매하는 타겟과 실제 사용하는 타겟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타겟을 지금 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새로운 이제 소비자층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벤트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어버이날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에 따라서 채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냐, 커뮤니티 어떻게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됐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확산을 어떻게 물어보고 싶죠? 제가 했는데 다 됐지 이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네. 5분만 쉬었다 할게요.